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주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어제 하루 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 안 좋은 테슬라 관련 소식들이 좀 쏟아졌어요. 특히 유럽 쪽 소식들이 좀 안 좋았는데, 공매도 세력이 주는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87% 정도 빠지면서 꽤 많이 빠졌어요. 일단 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전주까지 좀 많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실제로 전주까지는 9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금주 들여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째 동반 약세로 마감을 한 미국 증시입니다. 제가 전주 방송에서도 지금 반등세가 좋지만 아무래도 6월 말이나 7월까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발 리스크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횡보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지금 트럼프 정부는 국가별로 계속해서 무역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 물러서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금일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높이면서 3대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전주 금요일에 나왔던 4월달 미국 고용보고서는 괜찮았죠. 전주에 주가가 잘 상승했던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아직까지 견조한 수준을 보여주었던 미국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심리 지수를 떨어뜨릴 만한 소식들이 미국에서 그때그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쁜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현재 미국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 뭐 인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 18개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자, 이르면 금주에 최대 교역국 일부와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국가는 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 인도가 미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모두 제거하겠다라고 뜻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이 공식적인 발표로 드러나면 주가가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 보면 헬스케어 업종의 하락이 꽤 심합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5%가 넘게나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헬스케어 업종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어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 증시에 충격이 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최소한 6월 말까지는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자, 그리고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 3시가 되면 이번 5월달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시장은 5월달에 금리 동결 확률을 96.9%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은 금리 인하가 없고요. 6월달도 마찬가지예요. 6월달도 지금 동결 확률을 68%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빠르면 6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줄 알았는데 4월달 미국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견고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7월달로 좀 밀리긴 했어요. 자, 하지만 여전히 골드만삭스도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등 하반기 증시 상황은 꽤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까지 어느 정도 관세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사그라들고요. 7월 말부터 이렇게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꽤 괜찮은 증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6월 말까지는 저가 매수 찬스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오늘 275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1.75%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전주에 그래도 제법 좋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숨은 고르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구간에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로이터 공매도 세력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공매도 세력들은 더욱더 지금 바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6월부터 로보택시 출시가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 기대감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벌써 텍사스 오스틴에 300여 명의 테슬라 테스터들이
로보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빠르면 초순부터 로보택시가 실제로 런칭을 할 것 같다라는 소문도 많은데요. 자, 이렇게 많은 테스트를 거치면 시작하자마자 좋은 완전 자율주행 품질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딱 한 가지 리스크로 제가 판매량 저하 이슈를 꼽고 있죠.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올해 2025년 판매량이 173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전체 판매량이었던 179만 대보다도 낮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니나 다를까 로이터와 같이 공매도와 결탁된 미디어들이 이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의 4월달 영국 동일 신차 판매량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럽 내 전기차 수요는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로이터는 최근 4월 말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의 후임 CEO를 찾고 있다라고 보도했던 기사를 다시 한번 재부각 어시스트 해준 또 미디어였습니다. 좀이라도 테슬라에 안 좋은 악재거리가 있으면 이를 굉장히 크게 부각하고 있는 미디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테슬라 이사의 의장인 로빈 댄 홀름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었죠.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를 여전히 신임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테슬라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자, 이렇듯 로이터는 거짓 기사를 퍼나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신문 헤드라인에 100% 신뢰를 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 이렇게 통계적 수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월달 유럽 주요 국가 판매량이 나와 있고, 이쪽에 보면 4월 룩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팔린 국가별 판매량 수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독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 올해 누적 감소율이 전년 동기 대비 60%다. 실제로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이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50%를 넘어서는 그런 판매량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 4월 누계 판매량이 60%나 빠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 전체 EV 판매량은 53.5%나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영국도 비슷합니다. 영국은 여기 브리튼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왼쪽 편은 4월달 판매량 변화예요. 4월 한 달만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에는 4월달에 테슬라가 512대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고, 전년 동기라고 볼 수 있는 2024년 4월에는 1352대가 팔렸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번 4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 판매량 감소를 보였습니다. 자, 실제로 이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일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연도별 4월 룩의 판매량을 보면 2023년이 최대치였고요. 자, 2024년에도 4월 룩의 판매량이 좀 감소를 보여주었고 2025년은 더 감소를 보여주었어요. 자,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60% 정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자, 특히 보면 이 2월달 판매량이 주황색인데 2월달 판매량 굉장히 감소폭이 크죠. 아무래도 2월달 모델 Y 램프업 때문에 공장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 저하가 큰 것도 같아요. 자, 2023년 2월과 2024년 2월은 판매량이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이번 2025년 2월달 들어서 굉장히 판매량이 쪼그라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 보여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신규 모델 Y가 지금 3월부터 팔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런치 시리즈, 그러니까 비싼 모델만 팔리고 있고요. 실제로 모델 Y 저가형 볼륨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리얼 휠 드라이브 RWD 모델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실제로 인도가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기가 베를린이 있지만 독일 역시 중국 공장 기가 상하이로부터 많이 수입을 해와가지고 지금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수입 물량들이 아무래도 6월 달부터 많이 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 판매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영국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로이터 기사가 굉장히 일부의 안 좋은 부분만 퍼나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영국은 그렇게 판매량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로이터 기사에서는 4월달 판매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월달 판매량은 이 파란색 막대예요. 자, 2024년이 파란색 막대와 2025년 파란색 막대 차이가 좀 크죠. 자, 실제로 1352대에서 512대로 감소를 하면서 62% 감소한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4월 룩의 수치로 보면 이 큰 막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즉 4월 YTD 4월 룩의 기준으로 단 마이너스 1% 수준밖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이터의 기사가 얼마나 편파적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영국 내 전체 차량 판매량도 굉장히 4월 달에 이렇게 빠졌었어요.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4월 달에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영국 전체 배터리 EV 침투율은 현재 20%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되겠어요. 자, 그러나 이 독일 판매량의 추세적 저하는 우리가 특히 테슬라가 좀 타파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역시나 6월 달에 런칭이 즉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이 신규 저가형 모델에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유럽 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슬라지만 지금 유럽 암스테르담 같은 복잡한 도시에서 이렇게 실제로 자율주행이 테스트가 되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수도가 되겠어요. 지금 자율주행을 실시를 하고 있죠. 굉장히 복잡한 유럽 내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자율주행이 성공 뒤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겠죠. 실제로 암스테르담은 운전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네덜란드 현지인도 차를 타고 도시에 들어가는 곳조차 감히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아무튼 이 네덜란드에서 만약 FSD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EU 전체로 확산이 가능하고요. 이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도 아마 금월 5월 달 이내에 유럽 내 FSD 승인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FSD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판매량 상승도 우리가 꾀할 수 있겠죠. 최근에 팍스뉴스는 테슬라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계속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팍스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6월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에서도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는 6월달 오스틴부터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시작할 것이고 특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We will rapidly expand. 자, 빠르게 확산을 시킬 것이라는 거죠. To the rest of the country, 그러니까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시킨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아마도 로보택시가 약 25만 대 정도 연말까지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이 되면 100만 대 수준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100만 대 정도가 미국 전역에 퍼질 때쯤은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는 2배 정도 올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방송에 포드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중단 선언을 했죠. 이는 아마도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중단 선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나면 포드가 채택을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웨이모보다는 훨씬 더 경제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FSD 즉 테슬라를 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특히 내년 중반쯤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공매도 세력과 결탁한 뉴스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시기가 역시나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월가 전망에 따르면 1분기 테슬라의 인도량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면서 2025년 전체적인 EPS 전망이 지금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EPS 전망 하향에 따라서 주가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계속해서 로이터와 같은 기관에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2025년 전체적으로 특히 관세발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 6, 7월 달까지는 괜찮은 저가 매수 찬스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내년 중후반에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봄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포드와 같은 곳에서 연말에 테슬라의 FSD를 채택하겠다, 라이센스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EPS의 급성장을 올해 연말부터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더욱더 빠르게 오르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로이터의 악재성 기사라든지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인도량이 전반적으로 빠지겠다라는 듯한 소식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판매보다는 FSD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와 같은 AI 기술에 회사의 모든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만 봐도 로보택시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 시장의 6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간 1조 달러 규모니까 테슬라가 60% 시장 규모면 6천억 불 정도를 연간 매출로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의 6배 이상의 수준을 로보택시로만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출이 6배 늘어나고 로보택시의 매출은 대부분 수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거의 6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는 2029년이 되면 최소한 테슬라가 2,000불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로보택시의 미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때 계속해서 테슬라를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로보택시는 사람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류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배달 시장에도 로보택시가 활용이 될 수 있고, 대규모 물류 시장에는 세미트럭이 활약을 하겠죠. 테슬라 AI 기술의 가치는 2,000불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란TV와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와 미래 기술에 대한 해안을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